여러분 안녕하세요. 7분 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본사 가운데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끼는 감회를 서술하는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자는 공자의 넓고 큰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찬양하는 내용과 함께 공자의 경지에 따르지 못함을 한탄하는 내용, 그리고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샹샹두이 올라보니 기 니신고. 금강산 가장 높은 봉우리인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그 누구인가? 이 부분은 금강산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올라가 본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단락의 맨 마지막 구절과 함께 내용상 조응을 이루고 있는데,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오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로봉이 너무 높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르지 못할 것을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단 말인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특히 첫 번째 구절의 경우에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산 태산이 언하야 높도 떤고. 동산과 태산은 중국의 산둥성에 있는 실제 지명을 말합니다. 동산과 태산을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어느 봉우리가 비로봉보다 높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보다도 태산보다도 비로봉이 훨씬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의 문장들에서는 주로 서리법들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노나라가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여기서의 노국, 즉 노나라는 공자가 태어난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두 구절,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터나 어띠하야 적단 말고와 관련해서는 맹자의 짐심장구 상편 24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공자가 동산에 오르고서 노나라를 작게 여겼다. 태산에 오르고서 천하를 작게 여겼다. 그러므로 바다를 본 사람은 물을 다스림을 어려워한다. 성인의 문화에서 논인 사람은 말을 다스림을 어려워한다. 라고 말한 부분을 화자가 인용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문장과 관련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큰 바다를 본 사람은 작은 호수에 감동받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해석은 바다를 본 사람은 시냇물만 본 사람에게 물에 관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화자가 맹자의 진심장구를 이 부분에서 인용한 까닭은 공자가 동산과 태산에 올라 노나라와 천하를 작게 여겼다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는데 공자가 말한 넓은 천하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였는지 모르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하를 작다고 여기한 공자의 말에 감탄하고 이러한 공자의 넓고 큰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예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과 태산이 언하야 높뒀던고.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동산과 태산이 높다고 했는데 비로봉과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높은 것인가? 비로봉이 더 높다. 다른 해석은 동산과 태산이 어떤 것이 더 높다는 말인가? 모두 다 높다는 뜻입니다. 연결해서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높다는 동산 태산이 있고 노나라가
좁다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넓고도 넓은 천하는 공자께서 어찌하여 작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와 뎌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감탄사가 쓰였습니다. 저 공자의 높고 넓은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서도 서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디위는 지위, 즉 공자의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의문형으로 끝맺으면서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르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하였까. 오르지 못한다면 내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로봉에 오르지 못하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본 단락은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보며 화자가 느낀 감회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화자가 현재 계심대에 있고 비로봉을 조망한 것이기 때문에 비로봉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강산 기행가사에서 비로봉은 여정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락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 샹샹두이 올라보니 기 니신고.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가 본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비로봉은 여정이 아닙니다. 동산태산이 어나야 높돋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터나 어띠하야 적단 말고. 공자의 넓고 큰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와 뎌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저 높은 공자의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어찌 알 것인가. 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점을 한탄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디 못하거니 나려감이 고이할까. 비로봉 꼭대기에 오르지 못하는데 내려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 즉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계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본 감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제 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로봉이 여정이 아님을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로봉에 오르지 못한 화자의 자기 합리화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부 문학 작품의 인용 또는 직접적으로 이를 물어보는 문제 또한 서술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비로봉의 높은 경계를 공자의 호연지기에 비유한 구절과 유사한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성인의 높고 위대한 정신적 경지나 아니면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큰 뜻을 펼치는 숭고한 정신적 경지를 이르는 표현들을 선택지에서 잘 골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인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윗글이 뎌 디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등태산, 이 소천하 말씀드렸던 맹자의 진심장에서 인용된 문구입니다. 태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조그맣게 보인다. 태산에 올라 천하가 작은 것을 안다. 큰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그만큼 사고나 행동의 폭이 넓어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도 거침이 없어진다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택지의 한자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석고황,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뜻하는 한자성어입니다. 연하고질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성어이고
관동별곡 서사 부분 첫 번째 구절에서 강호의 병이 깊어 둥님의 누웠더니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성벽인 천석고항과 연화고지의 정서가 들어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선택지 2번 호연지기,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찬 넓고 큰 원기라는 뜻이고, 또한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선택지 2번이 답입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공이산. 우공이라는 노인이 집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대대로 산의 흙을 파서 나르겠다고 하여 이에 감동한 하느님이 산을 옮겨주었다는 데에서 유래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탕마는 시경과 논어에 나오는 한자 성어입니다. 옥이나 돌 따위를 갈고 닦아서 빛을 낸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학문과 덕행을 닦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5번에서 허장성세는 실속이 없고 큰 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릴 때 이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내용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산태산이 언하야 높돋던고, 노국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터나 어띠하야 적단 말고, 공자가 동산에 올라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라고 이르는 구절로서 우리는 노나라가 좁은 줄도 모르는데 공자는 어찌하여 넓은 천하마저 작다고 하였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천하를 작다고 한 공자의 말에 감탄합니다. 또한 공자의 넓고 큰 정신적 경지인 호연지기를 예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